볼게요. 테스트. 잠깐만 일단 올려볼게. 3번을 다 이렇게 좀 제대로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우리가 아닌 거 응? 아니야? 아닌 게 아니야? 갑자기 이 단어가 눈에 띄었어. 갑자기 보였어. 아니, 갑자기 보였다고. 나간 거알고 공부는 먼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보였다고. 요즘에 실망해. 그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영상편 뭐 강도는 강조공은 뭐야? 영상편 그 숙제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다 알려주시면 아 답이요? 아 그거 하나 어렵지. 일단 근데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지할 게 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뭐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공지를 좀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공지 혹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데일리를 좀 많이 피드백을 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는 좀 최소화할 수도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계약 시간표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1시간 반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에는 오늘 오신 것과 동일한 시간에 오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7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니까 8시 반에 여러분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될 겁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말했죠? 2시 반까지 오셔서 3시 반까지 숙제검사 및 테스트 진행하시고 3시 반부터 5시 해서 이렇게 종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거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실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왜 벌써 한숨 쉬고 그래? 전에도 말했지만 아직 학살청이 이제 다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모든 학교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중등부뿐만 아니라 고등부도 다 나와야 이제 시간표가 나올 수 있는 거라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는 요 시즌이나 요 시즌 요때 이렇게 시험이 좀 있는 게 이제 몇 군데 확인을 좀 했고요. 중등부는 아직 확인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요쪽 아마 요쯤이나 요쯤에 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4월 말이나 5월 초에 본다면 이제 둘 중 하나겠죠. 요때 이제 내신 대비를 하거나 3월 27일에 아니면은 4월 초에 내신 대비를 시작하거나 뭐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신 대비 그 시간표를 이제 확정 짓는 거는 사실 보통 한 3월 중순 이쯤에 보통 이제 확정을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은 그 다음 주. 그래서 그때 아마 스케줄 조사가 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스케줄 조사 좀 잘 임해주시고 그게 다 돼야만 이제 시간표를 좀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몇몇 그 내신 대비에 있어서 좀 특이 사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랑 좀 따로 이제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때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사실 시간표는요 한 80%는 짜놨어요 제가 이미 다 짜놨고. 이거 80%에 저희만 속해 있나요? 속해 있지 않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짜놨다는 거는요 80% 짜놨다는 게 의미한 건 뭐냐면 일단 다 짰는데 변수가 있잖아요 언제나 이 시간표에는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를 이제 고려하다 보면은 이제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저도 몰라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스케줄 조사가 이제 전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신규생도 너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감당이 안 돼요. 5시에 있으면 제가 원형 쌤, 데스크 쌤이 계속 전화오고 있어요. 그 이제 지금 3월 달에 이게 문의가 오는 거는 뭐 맨날 있고요. 문의는 뭐 맨날 있고 문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레벨 테스트를 보잖아요. 학원에 처음 입학할 때. 그럼 이제 레벨 테스트가 지금 예약이 잡혀 있는 게 20명이에요. 20명 넘나? 20명이 넘어요. 3월 달에만, 3월 초에만 이번 주에. 근데 이제 지금 오늘만 해도 또 문의가 한 열 몇 명인가 문의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좀 이렇게 말하면 웃긴데 사실 매번 좀 많긴 해요 신규가. 아니 많은 건 많은 거니까. 원장님 시간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식아. 아무튼가 그래서 저기 이제 지금 신규가 이제 좀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시간표 변수가 있어요. 또.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이제 너무 많다면은 분반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분반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시간표가 이제 추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80%에서 몇몇 학교들 이제 특히 아마 대부분 소수학교일 것 같은데요. 몇몇 학교들은 좀 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인원수가 많은 학교들 있죠. 뭐 오마나 뭐 신일이나 얘네들은요. 사실상 담임 확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다 배정해놨고요. 변동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변동할 생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면 재미없지.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지. 학원에서 재미를 따지는 아니요 학원에서 재미를 따지는 게 아닌 건데요. 내가 따지는 건데. 내가 재미를 따지는 건데. 뭐 아무튼간.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자세한 시간표야 이제 3월 이제 중순 아마 셋째 주 정도면 이제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께 다 공지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그렇게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도 아마 작년과 이제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학살정을 이제 쭉 봤을 때 작년과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학교 수가 이제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을 뭐 요때 봐요. 4월 말에. 근데 어떤 학교는 막 5월 셋째 주에 시험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간의 이제 시험 그 기간 차이가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도 깔끔하게 딱 끝내고 정규 수업 했다가 또 내신 대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이 학교 간의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작년과 비슷하게
이제 우리 현재 반은 3월 말 정도까지 아마 정규 수업을 이제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가 들어가면은 이제 아마 그 여름방학 전까지는 아마 쭉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시즌 들어갈 때 그때 또 이제 아마 정규반으로 이제 배정이 되고 그때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이제 반 배정에 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시험 결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는 3월 말까지다. 됐죠? 슬퍼요. 무슨 슬퍼요, 씨. 왜 슬퍼요, 정우야? 나랑 하면 되잖아, 대신. 자, 아무튼간 뭐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 첫 번째가 이제 시간표 관련된 건데 어쨌든 이제 제가 3월달에 이제 공지를 해주겠다. 뭐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지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드리려고 했었는데 못 드린 게 있죠? 자, 유진이. 상상이 그냥 멘트는 생략할게요. 네. 제가 몇 장 빼려고 했는데요. 횡령의 그 왜냐면 X가 좀 세요 이거. 아무튼 그때 이제 말했다시피 누구였더라 월수금에 누가 뭐 8만 원인가 받았다고 아무튼 그랬던 이야기를 들어갖고 X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 슬쩍 할까? 횡령 욕심이 좀 났지만 어쨌든 횡령은 안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은 뭐 공지할 거는 다 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맞다 하나 더 저기 뭐야 다음 주쯤에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험? 네네네. 뭐 무슨 시험? 우리 여태까지 했던 리딩, 그래머, 라이팅 종합 시험을 한번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제가 아마 2월 초였나 1월 말인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시험을 한번 이제 보자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이달 말에 그러니까 원래 오늘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번 주쯤에 이제 원래 보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이제 여러분한테는 말씀드릴 수 없는 좀 이제 여러 좀 사정들이 있어서 좀 바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지를 이제 못 만들어갖고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볼게요. 다음 주 언제로 할까? 다음 주 한 깔끔하게 토요일? 그때쯤에 한번 몇문 그 단원마다 몇 문제? 그거는 제가 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제가 많이 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내겠죠. 나대 연필 이런 거 무조건 내겠죠. 페널티는 없는 거죠? 페널티는 일단 생각은 없어요. 페널티 생각은 없고 상품들이 페널티는 아니고 저기 뭐야 그냥 점수 저기 다 공개해갖고 저기 노티스에 붙여놓을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쫙 문자 보내드리고 점수. 부모님께 나는 거 있잖아. 비쌀 거. 저기 노티스에 이제 저기 뭐야 너네들 이제 너네한테 이제 지금 각자 이제 사진 다 하나씩 찍어갖고 중상 TR로. 이따만하게 큰 종이 한 이따만한 종이로 노티스에다가 딱딱딱 붙여갖고 이제 1등 몇 점 누구 여기 꼴등 몇 점 누구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2관에도 딱 붙여놓고 와 이거까지. 이거는 3관에도 이거는 아무튼간 그래서 점수를 근데 점수 게시는 사실 진짜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생각만 해볼게요.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2월 한 달간 배운 내용이 사실 꽤 많거든요.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리딩, 그래머, 이제 라이팅을 이제 좀 적절히 이제 배분해서 이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라이팅은 아무래도 다 이제 서술형 쪽으로 들어가겠고 리딩이나 그래머가 이제 아무래도 좀 그 객관식 위주로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서 진짜 시험 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점수 배점도 다 써놓고 그리고 어쨌든간 우리가 이제 특히 그래머 같은 경우는 배우는 게 이제 중등 과정이긴 하지만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에는 고등 과정에 대한 내용도 분명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작이나 이런 이제 독해 같은 거는 다 어쨌든 고등 과정이니까 그래서 고등부적인 스타일로 좀 한번 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OMR 카드나 이런 것까지 좀 준비를 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표준 편차까지 계산을 다 해갖고 이거에 대해서 등급까지 한번 매겨본다 하면은 재밌겠죠. 몇 등급이다.
모의고사랑은 좀 다르죠. 모의고사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모의고사는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이런 식이잖아요. 4%. 아 그거는 이제 상대평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영어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10점 단위로 깎이는 거예요. 10점 단위로. 이제 한국사는 5점 단위로.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내신에서는 방금 이제 정우가 말한 대로 이제 상위 4%, 11, 23, 40%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1, 2, 3, 4등급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인원수가 이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막 누구는 70점 받고도 9등급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여태까지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요 점수면은 몇 등급 나온다 하는 데이터가 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입해서 하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85점이면은 이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등급 후반 정도거든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보통 3등급 초반이 많이 나와요. 85점이면. 85점이면 3등급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뭐 이제 85점 받은 친구가 있다면은 이제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좀 해갖고 그거를 이제 딱 엑셀로 해서 계산해갖고 저기 이제 노티스에다가 딱 하고 이러면 어떨까? 좀 재밌지 않을까? 잔인하네. 뭘 잔인해.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반만 봐서는 표본이 적겠죠? 어차피 같은 알반인데. 그러니까 중3에 있는 모든 알반 시험을 다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오, 물귀신 같죠. 아니 어차피 이제 시험지는 내가 만들 거니까. 좀 재밌긴 한데. 시험지는 내가 만들 거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갖고 이제 시험지 이제 이거 배부만 해보고 시험만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트에다가 입력만 해달라고 해서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상위 이제 5명은 누가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 중3 티어런반의 이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살짝 저희한테 더 유리한 게임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 배운 내용이 비슷한. 아니 진도를 맞춰서 하면 되죠. 그건. 네. 어차피 교재는 다 제가 알기로는 알바는 교재가 다 동일해요. 근데 그냥 선생님들마다 가르쳐주는 그런 게 좀 다른. 근데 어차피 포인트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어쨌든 출제자가 저니까요. 근데 그래놓고도 점수가 덜 나오면 이제 할 말이 더 없는 거겠죠. 괜히 말이. 그렇잖아. 본인들이 더 유리한 싸움인데, 그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날짜를 좀 정해서 다음 주 토요일 요일이 언제? 잠깐만요. 무슨 요일? 며칠이냐 그때가 3월 11일이네요. 11일. 그래서 3월 11일 날 그때 시험을 내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기입을 좀 해놓을게요. 중3 알반 테스트 시험. 이라고 제가 자 그러면 이제 뭐 공지할 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길었으니까 얼른 보도록 할게요. 그냥 포인트만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어법상 쓰인 거 요 정도만 볼게요. 시간 관계상. 또 게다가 오늘부터 이제 또 수업 시수도 좀 줄고 이러니까 시간수가 줄잖아요. 그래서 좀 얼른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일단 요번 파트가 23에서 27까지였거든요. 우리가 지지난번에 배웠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이 많이 틀린 게 요 부분이에요. 여기 리빙 PP 뭐뭐 되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리빙 PP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힌트 하나도 다 줬는데. 그래서 뭐뭐 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는 진행형이니까 뭐뭐 되고 있다면은 역시나 수동태가 돼야겠죠. 진행형 수동태가 돼야겠죠. 그래서 EBPP 형태가 됐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특이한 디스카운트,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뭐이 정도.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사실 어법적으로는 크게 볼만한 거는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분도 나왔다는 거.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 이분도 덩어리는 문장 맨 뒤에다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부사절이니까. 두 번째는요.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 쓰였다는 거. 요 정도가 되겠죠. 이건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드라는 녀석 자체가 3형식, 5형식에서 다 되는데 자 리드 목적어의 투부정사를 쓰면은 5형식 구조로 얘를 뭐뭐 하도록 이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죠. 그냥 우리가 리드 투의 명사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잖아. 뭐뭐로 이끌다, 뭐뭐를 유발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중간에 목적어가 들어가고 투부정사가 되면은 5형식 구조로 쓰인다. 이 정도가 특이사항이겠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를 여러분께서 좀 잘 못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처음에 보시면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once로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이 once 자체가 이제 바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 즉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최근에 어법 시간에 접속사 파트 배웠었죠. 그때 제가 조건의 접속사에 책에는 if와 unless만 나와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추가로 두 개를 써드린 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 once였어요. 일단 뭐뭐 하면.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as long as라는 표현이 있어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절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도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게 좀 특이사항이 되겠고 아마 이 안쪽을 구성하는 게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잠깐 보자면 당신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좋아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뭐뭐 하는 법 하면은 how to를 쓰기 때문에 요 내용을 여기다가 썼을 수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learn이라는 표현 자체가 보통 learn to 동사 원형을 쓰거든요. 뭐뭐 하는 걸 배우다. 그럼 보통 요 to 부정사를 그냥 우리가 편의상 뭐뭐 하는 법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왜냐면 배운다라는 표현 자체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운다는 건 이걸 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how라는 의미를 쓰지 않는 것뿐이에요. 의미가 중복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learn to 동사원형 자체가 뭐뭐 하는 법을 배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게다가 뒤에 보면은 대놓고 나왔죠.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이 대놓고 나왔으니까 바로 이 자리에 how to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당신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일단 목적어고요. 좋아하는 법이래요. 그럼 목적어 나왔고 동사 나왔으니까 뭐가 빠져있어? 주어가 빠져있네.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야. 됐어? 주어가 없으니까. 자,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를 쓸 건데 지금 덩어리가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이 덩어리가 뭐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의 역할, 즉 명사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명사절의 역할을 하면서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써야 됩니다. 그럼 한 단어밖에 안 나오죠. 뭡니까? what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what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뒤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한 가지만 포인트를 잡자면 이 share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share A with B라는 표현으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A를 B와 나누다 공유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의 포인트는 역시나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주어 세 가지를 다 썼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셨을 때 보자. 대학생들이 여기 나왔고 뭐 하는 동안에 얘네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얘가 뭐뭐 하는 건 뭐뭐 하다 이런 구성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뭡니까? 의미상 주어가 되죠. 사용하다. 이 사용하다의 주어가 누구냐? 대학생들이잖아.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바로 의미상 주어 for college students가 된 거고 그 이하에 투부정사가 나온 구조가 된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 it for to라고 이렇게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 구조로 나왔잖아. 그럼 이걸 혹시 대절로 쓸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could be okay 한 다음에 대서로 쓰는 거야. 그럼 대절의 주어로 college students 쓰고 그 다음에 대절의 동사로 use의 과거형 used 쓰면 되겠죠. 과거 시제니까. 그렇죠? 이렇게 써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의 버전이냐 절의 버전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it for to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it 어쩌고 that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대절에는 어차피 주어 동사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힌트 단어를 봤을 때 여기에 for를 쓰라는 녀석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를 쓰라는 거죠. 근데 그 과거 시제예요. 뭐가요? 여기서의 coul드요? 여기서의 could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추측성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제일치를 할 때는요, 문맥상 봤을 때, 보자. 잠깐만요. 시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니구나. 여기서는 현재 시제로 쓰는 게 더 맞겠다. 맞아요. 여기서는 그냥 유주로 쓰는 게 좀 더 맞고. 어쨌든 그렇게 써도 된다.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주어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대수로 써도 되는데 힌트 단어에 대시 없으니까 의미상주어를 썼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낫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더 일찍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할수록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나왔네요. 자, 우리가 마데이 언틸비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했었던 녀석이죠. 더 비교급이다. 그러면은 더 일찍, 더 비교급 나왔고 그 다음에 더 빨리 이렇게 두 군데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더 일찍, 더 빨리 이렇게 두 군데가 포인트 나왔고 그 다음에 남는 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기를 시작한다니까 순서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 가면 되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그들이 친숙해질 것이다. 순서대로 주어 동사 보어 쓰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이 더 비교급에 대한 것만 우리가 잘 파악해서 앞으로 빼면은 그만인 거고. 6번도 비슷합니다. 6번 같은 경우는 근데 앞부분보다 여기 뒤에가 조금 헷갈렸을 수 있거든요. 일단 보자면 더 따뜻한이 나왔어. 근데 잘 보시면은 더 따뜻한이 담요를 꾸며주고 있거든. 그럼 이 꾸밈받는 명사도 함께 앞으로 끌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the warmer blanket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 뒤를 봤을 때도 경향이 더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tend to 동사원형을 많이 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요. 제가 하나 알려드린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be inclined to 동사원형이라는 표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inclined가 경향이 있는이라는 뜻이야. 경향이 있는. 그래서 inclined가 PP형이잖아. 그러니까 PP는 결국엔 형용사고요. 형용사니까 비교급을 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the more inclined라고 이렇게 앞으로 끌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be inclined to 동사 원형 구조였는데 inclined가 앞으로 끌려나갔으니까 뒤에는 뭐만 나와야 돼? 비동사 뒤에 바로 to 부정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비동사 나오고 바로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작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녀석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하신 거 보니까 주로 이제 3번, 6번 이 두 군데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우리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15번 할 차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 할 차례라고? 되게 기억나세요? 뭘 기억나? 지난 신도 확인하고 저도 뭐 정말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그 보통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예전에 이제 고2 올라가면 문이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이과를 선택하냐 문과를 선택하냐의 기준은요 수학이에요. 수학. 그러니까 본인이 수학을 잘하거나 좋아하면 이과를 가는 거고 수학을 못하면 문과를 가는 거고 보통 수학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학을 기준으로 둔 게 아니라 저는 사회를 기준으로 했어요.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과에 가면 사회 과목을 아예 안 배웠어요. 한국 사고 아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회가 싫어서 이과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왜 그러냐면 암기를 너무 못했어요. 옛날 그랬어요. 자, 15번 볼 건데요. 장문 독해에 있는 이제 제목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목 문제니까 뭐 제가 항상 뭐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소재 파악해갖고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뭐에 대한 내용일까 이걸 파악을 해야겠죠.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뭐냐면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이 to라는 건 참고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나온 거예요. 스트레치라고 됐죠?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다. 뭐뭐에 관해서. 사실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개만 쓸게요. 여러 개 안 쓰고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regard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regarding 뭐뭐에 관해서라면. 어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뭐뭐에 관해서라면. 자, 그러면 마케팅 전략에 관해서라면 product placement. 이 product placement가 직역을 하면은 상품 배치잖아요. 그렇죠? 이걸 방송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PPL이라고 부르죠. PPL. 네, product placement.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PPL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상품의 배치입니다. in stores. 가게의 상품 배치가 influences your buying behavior. 당신의 구매하고자 하는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답니다. 자, 그럼 일단 딱 첫 문장 읽었을 때 벌써 소재가 나왔죠. 뭐에 대한 이야기? 마케팅 전략에 관해서 한번 본다면요.
이 PPL이라는 게 구매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PPL. 우리는 흔히 PPL을 간접 광고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이제 간접 광고는 좀 의역이 된 거고요. PPL이란 건 원래 제품 배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품을 이렇게 배치해두고 저 제품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기끔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간접 광고라고 이제 의역이 된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품 배치, 마케팅 전략, 제품 배치 이런 게 주요 소재가 되겠네요.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줄여서 PPL이라고 할게요. PPL 제품 배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케터들은 try to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cleverly manipulate 이런 거 은근히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투부정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투부정사 중간에 부사형을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거를 분리부정사라고 하는데요. 그딴 거 몰라도 돼요.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뭐 하려고 노력하느냐? 교묘하게 manipulate 조작하려고 한대요. 당신이 뭐 하도록? to buy 사도록. 봐봐 얘들아. 여기서도 이 you와 to buy를 방금 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가 구매하도록 조종한다 이렇게 해석했거든. 너가 구매하도록 조종한다. 어떻게?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되니? 자 다시 너가 구매하게끔 조종한대. 교묘하게 조종하려고 노력한대. 그럼 뭘 구매하려고? What to see in stores first. 너가 먼저 그 상점에서 보는 것 이거를 구매하게끔 교묘하게 조종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에 나오는 PPL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상점에 간다든가 백화점에 간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품들이 이렇게 전시돼 있는 걸 이렇게 딱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전시돼 있는 걸 보고 이제 좀 그 사고 싶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using this 이것을 사용해서 we can make 우리는 만들 수 있는데 our bodies healthier than before. 갑자기 이제 좀 생뚱맞네요. 갑자기 무슨 뭐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것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이전보다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이게 갑자기 뭔 말일까? 되게 생뚱맞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내용 간의 연결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소재를 봤을 때는요, 마케팅 PPL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이 PPL이라는 거는 너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고,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들이 어떻게 한다? 처음에 딱 이제 전시 같은 걸 잘 해갖고 사람들한테 사도록 유도한다라고 했어. 근데 이거랑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건강과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제는. 오케이? 자, 일단 한번 볼게요. Health items like produce. 여기서의 produce는요, 여러분 명사로서 농산물이라는 뜻이에요. 농산물. produce. 그러니까 product가 아니죠? produce가 동사의 뜻으로 생산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produce 자체가 명사로서 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 이제 농사지어서 나온 물품. 그래서 이제 이 produce가 농산물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농산물과 같은 건강식품들이 are often the least visible foods at home. 집에서는 종종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음식이래요. 좀 더 이어서 볼게. You won't think to eat. 너는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랍니다. What you don't see. 너가 보지 않는 것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여러분이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결국 소재는 일단 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세 번째 문장부터 다른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이 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뭔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먼저 보여지는 거. 됐어? 먼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어떤 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먼저 보여지는 것에 대한 효과. 됐어?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와이프가 막 뭐 한 달 전에 뭘 사놨어. 나보고 뭐 먹으라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안 보여요 이게. 어디 무슨 그 과일 박스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난 있는지 모르니까 안 먹는 거야. 그럼 이제 와이프가 아니 사놨는데 왜 안 먹냐? 아니 있는 줄 모르는데 어떻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였으면 내가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먼저 이제 보여지면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상점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건강도 비슷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얘기한 게 PPL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이냐. 딱 우리가 뭔가를 처음 봤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려고 PPL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글에서는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직관성 또는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가시성. 저는 사실 건강뿐만 아니라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흔히 습관을 만든다고 할 때 습관을 뭔가 하나를 형성하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분씩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라든가 뭐 푸시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운동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내가 하루에 단어를 20개씩 외운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이 습관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습관을 만드는 게 왜 어렵냐면요, 2순위는 귀찮아서고요, 1순위는 까먹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까먹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건강해지려면은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데 까먹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뭔가 눈으로서 그걸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인식을 하게 되니까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자, 이것은 may be part of the reason, 이유 중 일부일 수도 있는데요. 이유 나왔으니까 관계부사 Y 나왔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죠. 자, 85%의 미국 사람들이 do not eat, 먹지 않는데요.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는 이유의 일부일지도 모른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윗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안 보이는 거를 먹을 생각을 못 할 거라고 했잖아요. 안 보이니까.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아니 냉장고 문 열었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걸 먹을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야. 보이면 먹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사과 하나씩 먹어야겠다. 다짐은 할 수 있지만 아니 사과가 안 보이면 안 먹는 거지 뭐. 됐어? 이런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뭐다? 과일이나 채소를 좀 잘 안 먹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글에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면 될까요? 아직 뒤를 안 읽었어. 근데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면 될까? 보이게 나와. 보이게 하면 되는 거죠. 잘 보이는 곳에 놔둬라. 이거겠죠. 왜냐면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구매에서도 그러하듯이. 됐죠? 자, if produce is hidden in a drawer. 자, 만약에 농산물이 서랍에 숨겨져 있다면 그 서랍이 at the bottom of your refrigerator. 여러분의 냉장고의 밑에 서랍. 내가 아까 말한 그거죠. 그 과일칸 같은 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런데 숨겨져 있다면 these good foods. 이 좋은 음식들은 are out of sight and mind. 시야와 마음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건 뭡니까? 애초에 내가 뭐 사과를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들 수가 없다는 거야. 안 보이니까.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foods that sit out on tables. 자, 식탁에 나와서 앉아 있는 음식들이래요. 얘네들은 are even more critical.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너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의 이제 핵심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효과. 이게 핵심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초반 도입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PPL 이야기를 했어요. PPL 이야기. 이 PPL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여지면 구매력이라고 할게요. 구매력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진짜 주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식단을 이제 섭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건강식단 섭취를 위해서는 잘 보이는 곳에 위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농산물을 이야기한 거죠. 농산물. 그래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야기한 게 뭐 이제 숨겨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신경을 못 쓴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다룬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초반 내용만 봤을 때는 우리가 마케팅 PPL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소재가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건강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독해를 읽다가 갑자기 소재가 바뀌게 되면은 예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처음에는 마케팅 PPL